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경제적 해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단계, 여러 해 동안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다. 2단계, 그 기업들의 주식이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한다. 3단계, 주가가 과대평가되었을 때 회사가 상승 가도를 달리다가 악화되려고 할 때 또는 더 나은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이들 주식을 보유한다. 이때 보유 기간은 개월이 아니라 연 단위로 측정해야 한다. 4단계, 필요할 경우 위의 단계들을 반복한다. 이 책은 1단계, 즉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기업들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우수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와 같은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된다. 자금력과 순발력을 갖춘 신규 진입자들이 그 회사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라고.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경쟁력 또는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 구조적 특성을 살펴봐야 한다. 중세시대 성 주위에 만들어져 있는 해자가 적들의 공격을 막는 것처럼 경제적 해자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높은 자본 이익률을 보호해준다. 해자가 있는 기업들을 확인하고 그 기업의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을 크게 높여주는 훌륭한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해자가 넓은 기업이라도 주식을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산다면 좋지 않은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사한 수준의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고 성장 속도도 거의 유사한 두 회사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10년 후에도 두 회사의 자본 이익률이 같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경제적 해자를 지니고 있는 회사라면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인 현금을 재투자하여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자가 없는 회사는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즉시 자본 이익률이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있다. 해자가 있는 기업의 가치가 더 높은 이유는 더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자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경쟁사들로부터 보호될 현금 흐름을 사는 것과 같다. 이는 몇 년 후에 망가질 낡은 자동차보다는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높은 이익률과 빠른 성장률에 매혹되긴 쉽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높은 이익률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해자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릴 기업과 진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구별해낼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해자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면 영구적인 자본 손실, 즉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투자 자산을 잃게 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해자가 있는 기업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산의 내재 가치를 꾸준히 높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사 당신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약간 높은 가격으로 이들 회사의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내재 가치의 성장이 투자 수익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시장에서는 마치 영속적인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가격이 높게 매겨져 있지만 실상 해자가 없는 기업도 득식을 거린다는 것이다. 이들을 인지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은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제적 해자의 관점에서는 회사의 경영 능력보다 이미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 즉, 주어진 패를 어떻게 다루는가보다 처음부터 어떤 패를 들고 있었는가가 더 중요시된다. 투표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보다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가지고 있는 아마추어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은 것이다. 경험에 따르면 가장 흔한 실체 없는 해자는 뛰어난 제품, 높은 시장 점유율, 운영 효율성, 그리고 우수한 경영진이다. 이 네 가지 덫은 어떤 회사가 경제적 해자를 지니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유혹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뛰어난 제품은 분명히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적 해자인 경우 드물다. 예를 들어 크라이슬러는 1980년대 처음으로 미니밴을 출시했을 때 몇 년 동안 마치 돈을 찍어내듯 많은 매출을 올렸다. 물론 높은 수익률을 얻기가 어려운 산업에서 경쟁사들도 크라이슬러의 성공을 간과하지 않았고, 이내 모든 경쟁사들이 앞다투어 미니밴을 출시했다.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다른 회사들은 크라이슬러의 수익을 빼앗아갔고, 미니밴 파티는 곧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반면 크라이슬러의 미니밴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젠텍스라는 작은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자동으로 어두워지는 백미러를 출시했다. 자동차 부품 시장은 자동차 시장 못지않게 경쟁이 심하지만 젠텍스는 백미러에 대한 다수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이 회사와 경쟁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여러 해 동안 젠텍스는 높은 수익을 올렸고, 백미러를 처음 시장에 내놓고 나서 2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도 이 회사의 투자 자본 이익률은 20%를 초과한다. 우수한 제품, 높은 시장 점유율, 운영 효율성, 뛰어난 경영자가 모두 믿을 수 있는 경제적 해자의 지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주위에서 볼 것들은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브랜드, 특허, 법적 라이센스와 같은 무형자산을 지니고 있는 회사. 전환비용. 전환비용 때문에 기존의 고객들이 포기하기 어려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회사.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경제에 이점을 누리고 있는 회사. 원가 우위. 프로세스, 위치, 규모, 고유 자산에 기반한 원가 우위로 경쟁사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회사. 모닝스타에서 재직하며 얻은 경험을 통해 볼 때 이 네 가지 범주에는 해자가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범주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특성은 우리가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수천 개 기업들의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들의 경쟁력을 철저히 분석해낸 결과이다. 한 회사가 브랜드 때문에 같은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브랜드는 상당히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브랜드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 수 있지만 브랜드의 인기보다 실제로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소비자가 브랜드 네임 하나만으로 어떤 제품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정기적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다면 해자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유명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하는 제품이나 회사들도 많다.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빗장을 거는 완벽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것이 바로 특허가 하는 일이다. 특허는 경제적 해자를 구축할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지녔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항구적인 경쟁력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우선 특허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많은 수익을 내는 특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경쟁자들이 그 특허 제품을 앞다투어 만들어낸다. 대형 제약회사의 특허받은 약품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적인 소송을 통해 특허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어느 쪽 변호사들이 특허 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지적재산권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승률을 조금 더 높일 수는 있을 것이다. 미래를 단 하나의 특허 상품에 의존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낙관적인 미래의 수익을 약속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경우가 더 많다. 제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데 대한 감독을 받지 않을 때 라이선스는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된다. 전력회사와 제약회사 간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된다. 승인 없이는 상품, 전기 또는 약을 소비자에게 팔 수 없다는 점은 같지만 전기료가 규제기관의 통제를 받는 방면에 미국 FDA는 약 가격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약회사들이 전력회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독점 회사처럼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독점 회사로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는 매우 폭넓은 경제적 해자를 지닌 회사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MS 오피스, 윈도우즈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MS 오피스, 윈도우즈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윈도우즈가 최고의 PC 운영체제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엄청난 사용자 기반으로 인해 윈도우즈 기반 PC를 사용할 줄 모르면 미국의 기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워드 프로세서와 엑셀도 비슷하다. 당장 다음 주에 경쟁자가 5배쯤 더 쉽고 가격은 절반에 불과한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 시트를 출시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영향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좋든 싫든 엑셀과 워드 프로세서는 이미 전 세계 지식 근로자들의 공용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픈 오피스라고 하는 오피스 경쟁 제품이 몇 년 동안 시장에서 판매된 적이 있었다. 이 제품은 누구도 경쟁하기 어려운 가격, 즉 무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엑셀과 워드 프로세서보다 훨씬 적게 팔렸다. 이 워드 프로세싱 및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과 매우 비슷하게 보였으며 파일은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과 호환되었다. 나는 오픈 오피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괜찮았다. 하지만 주류 기업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얻지 못했다. 이는 몇 가지 작은 차이점들 때문이 아니라 세계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을지도 모를 파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얼마나 사용하고 싶어 하겠는가. 30년 전 폴라로이드는 사람들의 사진 촬영 방식을 혁신시켰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에 관해 마지막 못을 치기 오래전부터 이 회사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장거리 전화와 신문은 한때 높은 수익을 올리는 건실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기업들은 과거 한때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세계는 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변화했다. 변화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때 넓었던 경제적 혜자를 상당히 침식시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혜자가 침식되고 있는 징후를 찾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